지난 일주일 동안 참 많은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함께 논의해 볼 만한 이슈를 골라서 심층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김원식 시사평론가 함께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도 참 굵직한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자, 평론가님 눈에 띄었던 뉴스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일단 요즘에 자전거가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됐습니다. 예. 또 서울시에서는 자전거 인증제를 또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종의 운전 면허증 같은 거인데요. 예. 그런 교육을 이수를 이제 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할인을 해주는 등 인센티브를 주는 개념으로 가고 있어서 이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예.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이 뉴스까지도 이제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뭐 안전도 잡고 자전거 이용도 더욱 활성화될 것 같은데, 자, 오늘 준비해본 이슈도 바로 이 자전거와 관련된 이슈입니다. 송파구 지하철 9호선 3단계 구간에는 기계식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도난을 막고 또 보다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장치인데요. 자, 그런데 이 시설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준비된 영상 보고 나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가에 작은 엘리베이터가 보입니다. 기계식 자전거 주차장인데 사용이 어려워지면서 자전거가 진출입해야 할 입구는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당연히 잘 돼야 되죠. 우리 세금인데. 열심히 여기인데 계속 잘 타고 다니는데 철저하게 AS도 하고 이래야 돼요. 6월 10일 기준 10대 중 4대의 운행이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다음 주 중에 스케줄이 잡혀 있어가지고 저희도 지금 못 고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요. 지하철 9호선 3단계 구간에 기계식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 투입된 예산은 71억 원에 달합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서울시 의회 소속 시의원에게 보낸 자료입니다. 보고서가 나온 당일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네, 촬영을 하고 있는 현재 날짜는 2021년 6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서울시 의회 의원에게 보낸 자료에 따르면 올림픽 공원역에 설치된 이 자전거 주차장 2호기가 정상 작동된다고 보고했지만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정비 중인 상태로 여기 아래에는 운행을 중단한다는 안내문도 붙어 있습니다. 사실상 정상 운영된다고 보고를 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인 겁니다. 교통공사에서는 거의가 다 정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지금 자료 제출해 주셨는데, 서울교통공사 측은 기계 가동을 일부러 중단한 것이란 입장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이용률 저하로 운영 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가동 중단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10대 중 4대면 거의 절반 가까이가 지금 가동을 안 하고 있어서 시민 불편도 커 보이는데, 자, 만들어 놓고 사용하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겠죠? 그렇습니다. 일단 좀 특수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송파구 지하철 9호선 3단계 구간에 이렇게 10개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사실은 좀 추가 설명을 해드리면 기계식 자전거 주차장이라는 거는 이제 자동차로 치면 발렛 주차장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배치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작동을 시켜서 자동적으로 지하로 자전거가 들어가서 배치되고 다시 또 호출을 하면은 예. 자신의 자전거를 다시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이제 너무 10개 정도만 하다 보니까 다른 대체적인 자전거 주차장이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이게 이제 오작동을 일으키는 작동이 안 하게 되면은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되고 그런 점에서 이제 만든 것보다 못한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그런 전형적인 사례가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투입된 예산이 71억 원입니다. 적지 않은 수치인데 막대한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혹시나 이 서울교통공사가 이 비효율적인 행정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드는데, 평론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의 옛날에 키오스크 개념이 비대면 시대에 더욱더 확장이 된 건데요. 예. 그러니까 무인, 사람이 배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하면 굉장히 혹하죠. 굉장히 약간의 예산 절감도 하면서 효율성도 높일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이게 처음에 설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네. 모든 기계에는 오작동이 이를 수 있고요. 예. 또 감가상각비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유지 보수비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 사례 같은 경우도 아마 1년 정도 한 2억 2천 정도 이상의 유지 보수비가 들어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과연 유지 보수비를 애초에 예측을 했겠느냐?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아마 예산을 배정해서 10개 정도를 설비를 만드는 데만 치중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작동이 안 됐을 때에 즉각적으로
운영 보수하는 것에 대해서 미처 생각을 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비효율적인 행정이 돼버렸다. 그래서 처음에 도입할 때부터 감가상각비나 유지 보수 운영에 관련돼서 계획을 세우고 여기에 따른 또 예산도 따로 어떻게 배정할 것인지를 미처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어서 이런 일은 사후에 예. 또 유지 보수까지도 생각하는 행정 체계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일단 뭐 사용 여부나 뭐 유지 말씀해 주신 대로 유지 여부는 좀 차치하더라도 뭐 화면에도 나왔지만은 정작 서울시의원에게는 정상 운영된다라고 보고했다는 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행정을 위한 운영이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종의 이제 허위 보고가 된 거죠. 물론 이제 서울시 교통공사에서는 뭐 이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잘 이용하지 않아서 운영을 중지한 것이지 그 자체가 뭐 고장 난 것은 아니다.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건데 그렇지만은 뭐 자신들의 잘못을 약간 덮기 위한 그런 허위 보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면 이건 신뢰성에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공식적으로 알려진 정보와 다르게 시민들이 갔을 때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건 결국 시민들의 불편함을 준 것이고 오히려 이제 헛걸음을 하게 만든 거기 때문에 예. 그런 것에 있어서는 공명정대하게 솔직하게 투명 행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솔직히 이제 이 지금 현재의 10개의 그런 기계식 자전거 주차장의 상태를 정확하게 공개하는 것이 차후에도 굉장히 필요해 보입니다. 예. 자, 그런데 기사를 보니까 이 설비를 애초에 개발한 업체에서는 다른 업체에서는 이 유지 보수를 못한다. 자체 기술로 우리가 개발했기 때문에 다른 업체는 유지 보수가 힘들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다른 업체에게 이 관리를 맡기는 것도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체 기술로 개발을 한 업체가 잘 알 수가 있을 것인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 기술을 개발한 회사에서 그것을 이제 운영,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마찰이 있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서울시 교통공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대로 운영이 안 되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전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비밀번호 문제가 이제 걸려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업체 쪽에서는 이거는 일종의 뭐 핵심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 이러다 보니까 서울시 교통공사가 다른 업체를 통해 가지고 위탁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또 운영 유지가 잘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다시 말씀을 앞가로 돌아가게 되면은 자체 기술을 개발한 기업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운영 유지 관리를 잘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차제에는 좀 더 운영 유지 보수까지도 할 수 있는 잘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근본적으로는 사실 너무 그 비대면의 기계식 그러니까 직원이 배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인으로만 운영하는 기계 시스템에 대한 좀 재고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시민들 같은 경우에도 물어볼 게 있고 어떤 때는 수리할 게 있고 또 자전거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누구한테 민원을 제기해야 되나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기계 자동화에만 의존하지 말고 중간 사람을 배치하면서 중간 절충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계식 자전거 주차장도 좀 섞어가지고 배치하는 것이 차후에 오히려 예산 절감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최근 들어 이 자전거 수요도 늘어났는데 적어도 예산 들여 조성한 것만이라도 제대로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서대문구가 부가현 3구역 옛 금화 아파트 용지에 공공기숙사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는 내용, 지난 4월 저희 딜라이브 보도를 통해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시가 내부 자문회의를 거쳐 공공기숙사 건립 위치를 다른 곳으로 지정했다고 알려져 조합과 서울시 간의 갈등이 일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고 나서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옛 금화 시범 아파트 용지입니다. 부가현 3구역 조합 측은 당초 이곳을 공원으로 만들어 서울시에 기부 체납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시가 해발 110m의 고지대에 있어 접근성이 좋지 않은 옛 금화 아파트 용지 대신 다른 곳을 기숙사 용지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쪽이 충정로 쪽인 거는 맞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요청한 사항인 거예요. 서울시 측이 확답은 하지 않았지만 조합 측이 밝힌 바에 따르면 시는 아파트 정문 쪽인 경기대로 1길 방향인 3회 5구역에 기숙사 건립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조합 측은 옛 금화 아파트 용지를 우선으로 하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경기대로 7길 방향인 3회 4구역을 절충안으로 생각 중입니다.
현재 조합 내부에선 시가 뜬금없이 학생 기숙사를 기부 체납할 것을 요구했고 그마저도 받아들이려 했지만 현재처럼 아파트 정문 가까이로 옮기길 요구하고 있는 건 비합리적이고 과도한 처사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기가 제일 저 난간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여기다 그런 걸 접는 거 이거 다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지. 네, 전에도 평론가님과 이 소재 다뤘던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결국 공공기숙사는 이 구역에 자리 잡는 게 기정사실화된 것 같아요. 자, 문제는 위치인 것 같습니다. 언덕 위에서 정문 쪽으로 위치를 변경하려고 하는데 이 때문에 갈등을 빚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 핵심적인 개념이 이제 기부 체납입니다. 이제 기부 체납은 어떤 특정 지역을 개발했을 때 개발 네. 수익을 공공으로 돌려준다는 차원에서 이제 접근을 하는 것인데 애초에 이제 조합은 이제 공원을 만들어서 주겠다고 했는데 구청에서 공공기숙사를 만들겠다 했는데 이번에 이제 서울시가 다시 또 요구를 해서 위치를 좀 바꾸자라고 한 거죠. 예. 그 이유는 이 금호아파트 지역이긴 하지만 이게 고도가 지금 100m 이상이 되다 보니까 사실 청년들이 자동차 가지고 움직이지 않거든요. 걸어 다녀야 되다 보니까 접근성이 불편하다라는 점에서 좀 고도를 낮춰가지고 하다 보니까 내려왔는데 이게 조합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좋은 자리에 예. 지금 위치한다고 보면 아니 우리가 개발을 하는데 좋은 자리에 공공기숙사를 하게 되면 우리로서는 이거 너무 좀 타격이 크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각자 입장은 또 다 이해할 수가 있을 듯 싶습니다. 그러게요. 좀 이해는 가는데 자, 말씀하신 대로 이 조합 입장은 가장 좋은 장소에 이 공공기숙사가 들어서면 안 된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렇다면 이 공공기숙사는 좀 덜 좋은 위치에 있어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평론가님 의견은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사실요, 그 기부 체납이 가장 단가가 낮은 게 공원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공공시설물, 건물을 만들어서 기부 체납을 많이 하는데 이쪽은 이제 공원을 하다가 이게 사실은 이게 너무 개발 수익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예. 안 맞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청 측에서 공공기숙사를 이야기를 한 건데 그걸 이제 수용을 일단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노른자위 땅을 요구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조합 쪽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 공공기숙사가 편리한데 혹은 접근 가능성이 있는데 있을수록 오히려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아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청년 세대들이 지금 어려움에 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원래의 공공기숙사의 취지 이런 걸 생각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뭐 개발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평지에다가 잘 만들어줄수록 오히려 호재가 될 수도 있는 점도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뭐 20대 청년들이나 대학생들이 많은 지역이라고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이런 공공기숙사나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런 방안도 필요한 곳인데 어떻습니까? 공공기숙사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좋은 방안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이제 재개발 지역, 뉴타운과 관련돼 가지고 해제된 지역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해제된 지역들을 이런 청년들을 위한 공공기숙사로 돌리는 방법을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도 일종의 좀 낡은 모텔이나 여인숙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런 뭐 숙박시설도 꽤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숙박시설들을 이제 공공기숙사와 같은 형태로 좀 전환시키는 노력들이 전반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낡은 숙박시설보다는 오히려 공공기숙사, 청년기숙사가 훨씬 더 지역의 이미지와 또 가치를 높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최근 보면은 이 청년들의 정치 참여도 늘고 있고 청년 문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네. 이런 기사를 보면은 아직 청년 문제 해결 갈 길이 멀구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자, 마지막으로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사실 참 이게 시대적인 변화가 이제 바뀐 건데요. 예전 같은 경우는 대학교 유치하고 청년들이 많을수록 굉장히 반가워했었죠. 왜냐하면 지역 상권이 같이 살기 때문이고 또 청년들이 많이 오게 되면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이 사실 미래의 희망인데 단지 공공기숙사만 지으는 것이 아니고 그 공공기숙사를 통해서 지역 주민 혹은 자영업자들과 어떤 상생 구조 어떻게 더 활성화될 수 있을지를 좀 청사진을 제공을 해서 조합을 설득시키고 공감시키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단지 그냥 공공기숙사만 지을 게 아니고 공공기숙사를 통해서 지역 활성화 이것이 이제 최종적으로 같이 묶여져야만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청년이 희망이 없다면 그 사회는 건강하지 못한 거라는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자, 오늘 이 방치된 기계식 자전거 주차장과 공공기숙사 이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원식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자, 평론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